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23번째 이순신의 부하장수 3인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번째 훌륭한 리더와 함께한 훌륭한 부하장수들. 오늘은 한 명이 아닌 3명의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물론 독자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순신 제독의 휘하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소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일전에 업로드했던 나대용 역시 이순신 휘하의 장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이미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9번째로 나대용 장수를 소개해 드렸고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길이니까 조선은 길을 빌려줘라 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전란의 시대를 지난 왜군들은 잘 단련이 되어 있었고요. 부산에 입성한 지 2주 만에 한양까지 함락을 시켰습니다. 선조는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왜군들은 뒤이어 도착할 부대들을 기다리며 이미 조선을 자신들이 정복한 땅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바다를 틀어막은 이순신 제독으로 인해서 병력도 식량도 군수도 보급이 끊겨버렸고 결국 그들은 도망치듯이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은 이순신 제독의 활약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휘하에서 그를 믿고 따랐던 훌륭한 다른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오늘은 그 휘하의 장수들 중 3명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 숨겨진 칼날 이혁기 장군. 1561년 출생한 이혁기 장군은 전주 이씨로 왕실의 먼 친척벌이었고요. 이순신 제독과도 14촌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혁기 장군은 어렸을 적부터 무예에 특출한 재능을 보여서 10대 때에 이미 무과에 급제를 했고 21살에는 경흥도호 부사로 임명이 되어서 두만강 근처에서 여진족을 무찌르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26살에는 함경도의 북쪽 지역인 온성 도호부의 부사를 지냈고요. 그의 나이 32살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에는 순천도호부가 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과 경상 우수사인 원균 등과 함께 연합함대를 이루어 왜군을 격퇴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이혁기는 일종의 기동타격대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순신이 왜군들과 전투를 벌일 때 매복을 해 있다가 적군을 기습해서 무찌르곤 했습니다. 또한 선발 함대를 이끌고 왜군들에게 싸움을 걸다가 도망치는 척 하면서 왜군 함대를 이순신이 기다리는 본대로 유인하는 역할도 했죠. 그러나 조선의 수군을 모두 총괄하던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에 있었던 이순신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그 자리에 앉은 원균은 정유재란 당시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이혁기는 원균의 무리한 작전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고요. 선무공신 2등과 병조 판서로 추중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 9번함의 이름이 바로 이혁기함이기도 합니다.
2. 으뜸선봉장 배홍립 장군. 1546년 태어난 배흥립은 선조 5년 무가에 급제하면서 선전관으로 벼슬을 시작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흥양 현감에 임명이 되었고 이때 전라자수사로 부임한 이순신 제독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순신과 함께 새로운 전함과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 이순신의 휘하에서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등에 참전해서 여러 차례 공을 세우면서 정삼품인 통정대부로 승진을 하죠. 일종의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던 배응립은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거의 모든 해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1596년에는 흥양 부사를 지내다가 사원부로부터 탄핵을 당했지만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한 척의 배를 몰아 적들을 막아내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주었고 원균이 달아나자 남은 수군들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돌아오자 다시 그의 휘하에서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 참전해서 전공을 세우며 종이품 가이대부로 올라섭니다. 전쟁이 끝나고 1599년, 1600년에 전라 좌우도의 수군 절도사, 1604년에는 충청 수군 절도사, 1605년에는 충청도 병마 절도사를 지냈고요. 1607년에는 총관에서 영흥 부사로 나갔다가 1608년 한양의 집으로 돌아와 10월 17일 사망했습니다. 3. 이심 전심의 참모 정운 장군. 1543년에 태어난 정운은 28살이 되던 1570년에 식년시 묵과에 급제를 하면서 훈련원 봉사, 금갑도 수군 권관, 웅천 현감 등을 지냈으나 성경이 강직하고 정의를 지켰기 때문에 벼슬을 길게 유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제주 판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제주 목사와의 불화로 파직이 되었다가 1591년 녹도 만호가 되게 됩니다. 만호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는 무관의 벼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중임을 맡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임진왜란 직전 준비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대를 순시하던 이순신의 눈에 완벽한 준비를 갖춘 부대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정운이 지휘하는 부대였습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던 이순신의 마음에 들 정도였기에 정운의 성격 역시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는 이순신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순신의 곁에서 참모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특히나 전라 자수사였던 이순신에게 경상도 바다에 왜구가 출몰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순신은 경상우수사의 관할 지역에 전라 좌수사인 자신의 군대를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정우는 경상도의 바다는 우리 조선의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면서 이순신을 채근했고요. 이순신은 이 말을 듣고 그대의 말이 옳다 라고 대답한 후에 바로 출정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해전인 옥포해전에서도 그의 공은 두드러졌는데 옥포해전에서 정우는 후부장으로 함대의 맨 뒤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 있던 아군의 전함들이 왜군을 공격하지 않고 망설이자 자신의 배를 이끌고 맨 앞으로 나가서 외선 두 척을 침몰시키며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당포해전, 한산도해전 등 여러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요. 특히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한산도 해전에서는 적의 대선 두 척을 격침하고 적장 3명의 목을 베고 2명의 아군 포로까지 구출해냈습니다. 이로써 정우는 조선 수군의 핵심 장수가 되었죠.
그러나 부산포 해전에서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다가 적탄에 맞아 사망했는데 이때 이순신은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데 정훈 장군만큼 용감하게 싸운 이가 없습니다. 그의 공을 반드시 기록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소서. 그 덕분인지 정훈은 사후 병조 참판에 추증이 되었고 이순신은 직접 제문을 지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순신이 그를 각별하게 아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처럼 이순신 제독이라는 훌륭한 리더 아래에는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외에도 이미 이야기했던 나대용이나 김호한, 이언양, 정걸, 송대립, 송희립 형제, 또 동명이인인 이순신 등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뛰어난 지위를 이런 인물들이 제대로 따랐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우리 바다를 왜군에게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